네, 앞서 취재 기자가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정리했고요. 그렇다면 좀 더 자세하게 어떤 기업들이 참석을 하고 또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혜경 케미컬 에너지 자문 제약 담당 고문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서 간략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3년 만에 이제 대면으로 열린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좀 특히나 주목해야 하는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어떤 곳이냐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쉽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30개의 빅파마와 그리고 1,500개의 스몰파마, 바이오테크 기업이 모이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빅파마는 좋은 거 잘 사야겠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은 스몰파마 아니면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우리 기업의 이 좋은 약, 좋은 기술을 잘 팔아야겠다 이러고서 30대 1,500개 이 기업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자리에서 좋은 자리에서 잘 사야 되는데요. 그렇죠. 빅파마들이 뭐 현금만 많이 가지고 있다서 잘 사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기업을 거론하기는 어렵지만 빅파마 중에는 그 약 20년 동안 시가총액이 막 한 180조 원에서 70조 원까지 그러니까 잘 사지 못해가지고 예. 하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게 필요한데요. 이제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1번과 2번은 빅파마가 좀 잘 산 예다 이렇게 좀 볼 수 예. 있고요. 3번은 작은 테크 기업이 잘 팔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사례를 좀 제가 준비해봤는데요. 1번은 머크의 이제 키트루다 면역 항암제를 키트루다 판매하고 있는 머크의 시가총액 추이고요. 2번은 휴미랍니다. 이 전 세계에서 단일 의약품으로 가장 많이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에브비의 휴미라를 팔고 있는 예. 이 에브비죠. 그리고 이제 3번은 우리가 파이자 백신 많이 맞으셨잖아요. 코로나 예. 때문에. 근데 이 파이자 백신으로 알고 계신 거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 이 기업의 이 mRNA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백신이고요. 이걸 파이자가 전 세계에 이제 공급을 하고 같이 개발하면서 성공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머크나 에브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올라간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그냥 환율 계산 안 하고 그냥 쉽게 얘기하면 머크만 봐도 한 200조 원 이상이 예. 2014년에 키트루다가 면역 항암제 승인을 받으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에브비는 앞서 그림에서 보셨지만 더 급격하게 올라간 게 상당히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올랐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오른 게 에브비고요. 그다음에 바이오엔테크도 급격하게 올랐는데 10조 원대에서 100조 원대까지 이제 시가총액이 올라갔으니까 이런 좋은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곳이 또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모든 계약이 그 현장에서 이루어졌었던 만큼 이번에도 역시나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좀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이제 이슈가 늘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글로벌에서는 지금 올해 이제 좀 크게 4가지의 이제 토픽으로 좀 이렇게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좀 관심 이제 올해 들어서 들어가는 거는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항암제는 여전히 언met 니즈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필요한 많이 개발됐지만 여전히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전히 항암제에 대한 관심은 아직도 높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는 비만 그리고 당뇨 쪽 관련해서 지금 이 치료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좋은 임상 이제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 그래서 크게 이제 약적으로는 이 3가지를 꼽을 수 있고요. 예.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3월 이전에 미국에서 작년에 얘기했던 바이오 제조 관련한 행정명령 관련해서 약 30조 달러, 약 4경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미국이 바라보는 바이오 시장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제조와 관련한 기업들이 여러분들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4경 원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네요. 맞습니다. 예. 뭐 그런 가운데 또 주목할 만한 게 이제 기술 이전이나 M&A도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들었는데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좀 어떤 움직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금 어제 지난 이제 밤부터 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렸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제 M&A하고 기술과 관련한 이제 뉴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예. 지난 이제 첫
첫 이제 하루 행사를 보냈죠. 그런데 3건의 딜이 있었고요. 예. 그중에 이제 제가 또 눈에 띄는 거를 하나를 좀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가 기업을 이제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바이오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분석에 있어서 투자할 때 이제 좀 이렇게 참고가 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어제요, 하루 만에 그 기업은 지금 앞에 이제 그림이 있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는 국내에도 이제 백신 때문에 좀 많이 알려졌었죠. 예.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 관련해서 미국의 싱코 제약에 그 18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저기 지금 파랗게 원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거의 한 150% 어제 하루 동안 예. 하루에 그냥 상승한 겁니다. 미국은 이제 이 상한한 그쵸, 제한이 없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런 기업 찾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지금 첫날 이러한 이제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급등한 사례로 해서 좋은 사례가 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지금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현금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이제 보면은. 현금은 이제 파이자 같은 경우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코로나 이 백신과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판매를 하면서 예. 이 파이자 제약은 그 현금을 많이 이제 갖게 됐죠. 예. 이 현금으로 작년에도 많은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예. 많이 샀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지금 보면 거의 40조 원 가까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뿐만이 아니라 파이자의 한 사례를 보여드리지만 빅파마들이 지금 기업을 살 수 있는 여유가 많이 있다. 예. 그리고 빅파마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기업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이제 인수하는 사례들 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사 열리는 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열린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좀 또 살펴볼 게 이제 국내 기업들에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제 지난해였죠. ABL 바이오가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대규모 계약을 하면서 큰 이슈였었는데 올해는 국내 기업들 가운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어디를 꼽아주시겠어요? 예, 저는 만약에 국내 기업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는 롯데지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롯데지주를 좀 잘 모르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기업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데지주는 전기차의 그 배터리 소재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바이오 그리고 유통 이걸 3대 이제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 있는 그 기업 중에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게 롯데지주입니다. 근데 이 롯데바이오로직스가 어떤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롯데지주는 지금 롯데 헬스케어 이 지금 비상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건데요. 결국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표방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느낌이 오실까요? 그래서 이 CMO 제조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롯데 이 바이오로직스인데요. 여러분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는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그 역사, 히스토리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가 롯데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셀트리온은 BMS라는 회사에 그 오렌시아라고 하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CMO 약을 만들어주는 걸로 시작해서 지금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큰 회사로 잘 성장을 했는데요. 그 BMS 오렌시아를 만들었던 이 BMS 기업 공장을 인수한 게 롯데바이오로직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가지고 있는 작년에 발표된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 바이든 정부가 그 행정명령을 했죠. 사인을 했는데 여기는 이제 미국에서 제조를 원하는 그런 속뜻이 다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BMS 공장을 인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롯데바이오로직스를 지분을 갖고 있는
롯데, 지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신약에 대한 건데요. 예. 국내 기업이 이제 작년까지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ABL 바이오나 뭐 이렇게 해서 기술을 이제 이전한 사례, 그쵸. 1조 원 이상 뭐 이런 사례들이 이제 나왔는데 사실 지금은 국내 기업들이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맞습니다. 사례가 예. LG화학이죠. LG화학이 이 항암제인 아베오를 약 8천억 원에 인수를 작년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수출만, 그러니까 그쵸? 기업에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인수를 기업은 하고, 또 예. 사기도 하는 그런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이 또 이 컨퍼런스에 참여한 기업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사는 사례가 또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예. 이런 LG화학 아니면 포스코홀딩스는 참석을 한다라는 거는 없지만 예. 지금 미국에서 말한 바이오 제조 관련한 거에 포스코홀딩스가 저는 좀 이렇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7대 성장 동력으로 가지고 있는 농업과 관련한 에그리바이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 안에 있는데요. 이 부분이 미래에는 예.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포스코홀딩스 이런 부분들까지 좀 같이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뭐 강조드리면은 예. 제조 부분 저는 이제 이 지금까지는 약이라고 하는 건 약 1,500조 원 되는 시장이지만 네. 미국이 얘기한 이 바이오 제조 관련한 이 바이오 시장은 이 포함한 시장은 30조 달러, 약 4조 원 시장입니다. 예.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기업들도 제조의 강점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제조와 관련한 기업들, 기업들. 어떤 기업들이 예. 정말 이제 잘할 수 있는가 이런 예. 거를 좀 잘 선발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주목할 기업들, 국내 기업들, 바이오 제조 기업인 LG화학이나 포스코홀딩스, 롯데지주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강혜경 케미컬 에너지 자문 고문 담당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